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할 건지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뚝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봐봐.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서 가장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일일이 다 넣어보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릴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후보들을 좀 축소시킬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 fx에다가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적당히 한 이쯤을 a, 적당히 한 이쯤을 b라고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이 안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입니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적당히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렸다는 거 이해되지? 그렇지만 여길 딱 봤을 때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될 수 있는 그룹은 몇 개 없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극값과 누구 값? 경계값. 요 중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돼요. 사실 이런 데서 최대값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고 누구를 확인하고 극값을 확인하고 그리고 누구 값? 경계값을 확인하시면 그 중에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됐지? 자, 두 번째. 그런데 약간 특수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가 A부터 B까지라고 지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 구간이 좀 적당히 짧아서 예를 들어서 A부터 C까지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구간에 C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즉 A부터 C까지 생겨먹은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구간 안에서 극값이라고 하면 오직 얘밖에 없어. 이런 걸 저는 유일한 극값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 구간에서 극값이 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극값이 극대일 경우는 그냥 무조건 최대값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렇지. 마찬가지로 C부터 B까지라는 구간으로 내가 제약을 했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요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극값이라고는 얘밖에 없어. 얘가 유일한 극소값이야. 그러면 그 극소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유일한 극값이 최대다 혹은 최소다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바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최대 최소는 그 안에 있는 구간에서 경계값과 극값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게 답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샘플 문제를 하나만 풀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활용 예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예제 22번에 1번 문제를 한번 그냥 예의상 풀어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그냥 풀어라고 해도 아마 이제 니네가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을 거지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참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나는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그래프 개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함수는 6x 제곱에 빼기 6x 빼기 10이다가 될 거고 이걸 6으로 묶으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x-2,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도함수가 너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나는 얘 부호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호를 판정할 때 저는 그래프를 좀 애용할 거예요. 이렇게 x축, 여기가 f'. 이 참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요. 2에서 0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호를 판정해 보면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다.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한 거죠. 자, 그럼 실제 fx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부터는 증가하는 게 3차 함수일 거고 이때 x값이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1, 여기가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이렇게 그린 거를 대충 그린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래?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보래. 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죠? 여기가 얼마예요? 4죠. 좀 아쉽지만 이 구간에는 그 값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몇 개를 확인해 봐야 돼? 하나, 둘, 셋,
4개의 값을 확인해 봐야 돼.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무슨 값?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을까? 몰라요. 선생님, 얘가 더 아래 있는데요? 이건 그냥 내가 막 그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최소값은 F2거나 혹은 F-2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 확실하게 아는 거죠. 최대값은 누가 돼요? F-1이거나 또는 누구일 거다? F4일 거다. 이것도 확실하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늘 요거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오늘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 정도면은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 한번 보실 건데 제가 예제 23번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활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활용하는 건 제가 좀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예제 23번 너무 많이 안 할게요, 오늘은. 저희 일요일도 진도 나와요. 일요일 날은 진도만 나가요. 네, 그날은 진도 좀 나가야 돼. 빨리. 사실 원래 나는 오늘 적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네, 오늘은 여기 하고 일요일 날 좀 진도 적분까지 하긴 해야 돼요. 자, 가보죠. 자, 지금 여기에서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함수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고요. A가 양수다 이렇게 줬어. 이걸 가지고서 A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예요.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요거를 좀 궁금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그래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한다. 자, 그럼 도함수는 미분을 해보면 3ax 제곱에 마이너스 12ax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3ax로 묶이죠. 그래서 x 빼기 4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부호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요 a라는 친구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가 바뀌니까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a가 뭐라고 되어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일 거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도함수는 이렇게 f'x는 0하고 4에서 0이 되는 이런 이참수 그래프일 거예요. 그럼 부호로 보자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fx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왜냐면 아까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는 4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2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2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딱 보니까 어라? 누구야? 요 값인지 극대값인데 이 사이에서 극값이라고는 너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뭐라고 보면 돼? 최대값이다 라고 보면 되고, 최대값은 F0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하고 얘는 좀 그림이 좀 애매하죠. 누가 더 큰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최소값은 F-1과 아니면은 F2 중에서 좀 작은 게 최소값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F0은 여기다 0 집어넣어서 B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B라고 결과가 되는데, 여기서는 최대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B는 3 이렇게 주면 되고, 최소값은 F-1부터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A죠. 요거는 이제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6A가 되죠. 그래서 너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B, 그게 이제 3이에요. B는 3 이렇게 될 거고, 2를 대입해보면 얘는 8A, 이게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4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6A 플러스 B예요. 근데 B는 3이니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 작냐 하고 생각해보면 얘가 작냐 얘가 작냐 이거 싸움이죠. 맞지? 누가 작냐? 밑에가 작지. A가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돼서 너한테 누굴 주면 마이너스 29를 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32가 되고 A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값, B값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해주면
5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 이해되시죠? 자, 이거 잠깐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187번이랑 그 바로 밑에 190번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확인 체크 하나씩만 해보시고 다음에 예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이거 활용 어렵지 않아요? 어디? 방봉도 형식의 활용? 여기서 배우는 정도의 개념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요거 최대 최소가 할만했다? 극대 극소 그릴 수 있다 그래프? 그럼 방부등식 활용 그냥 다 한 거야.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전에 극대 극소 그쪽이 조금 빡세서 그렇지 여기부터는 아주 할만할 거야. 자, 조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저 이제 예제 25번이랑 6번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제 24번은 그냥 안 할게요. 이건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값 구할 때 언제냐 요거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194 그러니까 예제 25번 요거랑 25번이랑 6번 요거 예제는 제가 한번 식 세우는 것만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사실 어려운 예제는 아니거든요. 자, 한번 봐봐. 얘 25번인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을 너희는 많이 해놨어 지금 사실. 이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직사각형 ABCD를 결정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문제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를 주거든. 넓이의 최대값. 그럼 우리가 이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점의 좌표만 잘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이제 t인 거고 여기는 이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t에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t 좌표를 빼서 2t다 이렇게 이제 놔주면 되고 그리고 요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랑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0이다 라고 봤을 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제가 이제 t에 관한 식이라서 ft다 이렇게 잡게 되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24t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넓이에요. 그냥 두 개 곱한 거. 그럼 몇 차씩 나와? 3차씩 나오지. 그럼 3차씩의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미분해서 범위에서 찾아주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식 세우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넓이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더 챙겨주면 뭐가 좋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서 t라는 변수로 문자를 쓰고 있거든. t. 근데 그 t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a점의 좌표라서 얘를 가지고서 저 식을 쓰기 위해서는 얘가 약간의 위치가 제약이 있어. 사실은 이 a점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이런 데서도 직사각형 만들 수 있고 그죠? 이런 데서도 직사각형을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건 직사각형을 못 만들죠. 라든지 아니면 a가 여기 있어도 직사각형을 못 만들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안에 내접한다라는 직사각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도 사실 직사각형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a라는 점은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어디부터 움직일 수 있냐면 이 점부터 출발해서 이 점 사이에서만 a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범위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t라는 게 이제 x좌표잖아. 그죠? t가 움직일 수 있는 x좌표를 위치를 끊어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x좌표는 사실 이 식에서 보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x제곱이 6인 거고 x가 이제 풀마 루트 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트 6이야. 그럼 루트 6,0이면 t점은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x좌표가 0이잖아. 0, 여기가 10이니까 0보다는 또 커야 돼. 그래서 t의 범위가 0부터 루트 6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요. 물론 이 경계값에서 답이 나올 리는 절대 없어. 무조건 그 값에서 나와. 알겠죠? 그 값에서 나올 건데
그런데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완벽한 식이 완성이 되고 계산은 이제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해됐지? 한번 계산해볼까?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고, 얘는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2에 t 플러스 루트 2, t 마이너스 루트 2야. 뭐야 이거. 자, 그럼 요 극값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얘가 유일한 뭐야? 극값이지? 루트 2에서? 극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저 범위에서는. 얘가 최대값이야. 최소인가? 최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사실 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 거지만 그냥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가 t에서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f'이죠? 그럼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요. 자, 그러면 실제 x의 범위가 t의 범위가 0부터 루트 6까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6이거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최대를 가지게 하는 얘가 최대값이고 누구? 루트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f 루트 2가 돼요. 이게 최대값이야. 그러면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면 얘는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가 되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8 루트 2.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24 루트 2. 이렇게 되면서 넓이의 최대값은 16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시겠죠? 자, 이제 뭐 부피 하나가 있는데 필수예제 26번이랑 확인 체크는 제가 둘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따라서 풀어봐봐. 여기부터 이제 식만 만들어줄 거야. 니네 어렸을 때 부루마블 같은 거 해봤니? 그럼 혹시 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니? 아스테이지는 아니고 뭐지? 골판지 비슷한 건데 좀 두꺼운 종이 있잖아. 그걸로 잘라서 필통 만들기 이런 거 해봤어 혹시? 다 해봤니 이런 거? 안 해봤어 너는? 왜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유행 한번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막 두꺼운 이렇게 막 그거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필통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막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같은 거 이렇게 사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스테이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런 거 우리는 있었거든? 그런 게? 약간 유행이 있었어. 제가 좋아하던 아이들 뭐 H.O.T 이런 거 사진 넣어놓고 막 다. 그래요. 옛날엔 있었단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본 친구들은 이게 안 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거든. 이거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판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접어서. 자, 근데 그냥 한번 생각나서 얘기해봤어. 우린 공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희와 나이는 아직 세대가 너무 멀다, 그죠? 자, 가봅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5고 여기가 6인데 이렇게 4개를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의 모양이 되는 거야. 좀 상상되시죠? 얘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접고 접어서 그러면은 실제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자르는데 한 변의 길이가 x거든. 그러면은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 길이가 15를 기준으로 x와 x를 뺀 거라서 이게 15 빼기 2x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얘가 6에서 x를 뺀 거니까 이게 6 빼기 2x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밑면이 여기서는 이 면이 되는 거라서 여기가 15 빼기 2x고 여기가 6 빼기 2x가 돼. 그럼 요거는 길이가 요 길이겠죠? 요 길이. 요게 이제 x가 되는 거라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부피식이 요 세 개를 곱한 식인 vx. 얘는 15 빼기 2x. 여기는 6 빼기 2x. 그리고 여기가 x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 곱하면 몇 차식? 3차식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의 최대값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니까 이건 미분해서 할 수 있겠죠. 전개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식을 완성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거가 있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x라는 문자로 뭘 찍었어요? 변수를 찍었지. 그럼 과연 이 x도 어떤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 뭐게요? 길이. 그렇지. 여기 보이는 얘네들은 다 누구야? 길이들이지. 그래서 길이들은 반드시 뭐여야 한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얘가 양수려면 x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양수려면 3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양수려면 7.5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세 개가 다 양수여야 되잖아. 그럼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고 2분의 15, 7.5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세 개가 다 하려면 0부터 3까지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혹은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원기둥은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한번 고민은 해봐야지, 그죠? 지금 몇 분? 야,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방정식까지만 할까? 무등식까지 하는 거 너무 많지. 아니면 오늘 그냥 최대 최소나 할까? 지금 내가 반응을 좀 봤거든? 너희가 나를 안 쳐다보더라고. 방정식 할까? 무등식 할까? 최대 최소 할까? 딱 쳐다보면 이거구나. 네,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요 확인 체크 요 바로 밑에 요 원뿔 문제 한번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지금 계산해보면서 끝내자. 알겠지? 뭐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 테니까 요까지만 하고, 대신에 얘는 약간의 교훈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숫자로 안 주기도 하는데, 아니라 이거는 줘야 되는구나.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밑면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3인 원뿔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원기둥을 넣는 거야. 원기둥을 이렇게 넣어. 이렇게 원기둥을 넣어요.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일때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요거는 사실 처음에 혼자 풀기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3인 이런 원뿔이 있어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 안에 원기둥을 내접하는 원기둥을 넣었는데 이 친구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접하는 원기둥은 되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내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뭐 이 사이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원기둥들마다 부피가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최대, 가장 큰 아이는 어떻게 구하냐인 거고, 사실 우리가 저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핵심은 어찌됐든 이 부피를 식으로 세워야 돼. 근데 얘는 그 세우는 과정이 약간의 조금 닮음식을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줄 건데, 지금 일단 저 삼각형, 원뿔을 내가 단면으로 잘라서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맞죠? 여기가 3.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사각형을, 원기둥을 잘라서 사각형을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보고 보니까 뭔가 1학년 때 했던 것 같지 않니? 이참수, 최대, 최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 요 닮음이 있잖아. 어떤 닮음? 이게 약간 삼각김밥처럼 생기지 않았니? 그래서 저 이게 삼각김밥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삼각김밥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닮았어? 요렇게 닮았죠. 이렇게 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요것도 할 수 있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뭐 문제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하게 돼요. 반토막을 내서 요 부분을 여기다가 반만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세 개의 닮음이 보여. 얘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닮았어.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반지름하고 요 높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 반토막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해. 그러면 잘 봐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거야. 얘하고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러면 뭐 아무거나 땡기는 걸로 해. 얘로 잡아도 되고 얘로 잡아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반지름을 여기를 R이라고 세우잖아? 그럼 얘는 몇 R이 돼? 3R이 돼. 여기까지 되지. 근데 얘가 3R인 게 결정이 되잖아? 그럼 이 길이는 3에서 3R을 뺀 거야. 이 길이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3 빼기 3R이 돼. 그러니까 얘는 이 R 하나를 결정하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 R이라는 걸로 높이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부피라는 식은 V라고 쓰게 되는데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밑넓이죠. 그리고 높이는 여기 보이는 3 빼기 3R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서 최대인가는 3차식을 풀면 되죠. 그리고 3차식 풀 때 파이에 얘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3R 세제곱이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3R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요 식의 파이를 곱한 건 어차피 파이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 요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그럼 실제로 얘를 내가 FR이라고 두면 제가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F'R을 구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9R 제곱 플러스 6R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R로 묶어서 3R 빼기 2라는 값이 되고 R이 0일 때는 뭐 이미 0일 때는 길이가 안 되니까 그 값으로 3분의 2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럼 요때 대입하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 될까요? 네네. 3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3R이요? 네, 이거 3R이요? 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큰 직각 삼각형 V죠. 얘가 1대 3이죠. 근데 얘랑 닮았지. 그래서 1대 3 이렇게 찾은 거야. 얘가 R이면 얘는 3R. 괜찮아? 혹시 또 약간 헷갈리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약간 표정을 흉내내자면 이건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좀 헷갈리는 데 있었어? 요거 닮으면 괜찮아요? 요거 3 빼기 3R은 어때? 괜찮아? 이 부피식을 피식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요렇게 이게 원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구한 거야. 파이 R 제곱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둥에서는 밑넓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높이를 곱한 거야. 이렇게 3 빼기 3R. 그래서 요게 높이. 그러면 이게 이제 원기둥의 부피야. 괜찮죠? 그리고 비교를 할 게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는 거 아시죠? 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프랑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지? 네, 이건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은 끝났고 이거 뭐 지도에서 나가지는 않을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fx를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이용해서? f'x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연습하는 중이고 너희는 이걸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살짝 그냥 예고편을 보여줄게. 자, 한번 생각해봐. 이걸 지금 몰라도 돼. 그냥 나중에 예고편 이런 거 할 거야. 야,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이거 이제 우리 많이 하죠. 이 이참수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가 있어서 얘를 보면 이걸 기준으로 이 fx가 어떻게 되는지가 대충 윤곽이 나오죠. 3참수는 이런 특징이 없을까? 있어. 그럼 3참수도 식을 보잖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다 보여. 4참수도 이렇게 생겼구나. 다 보여. 그리고 그런 것들도 나름 우리가 다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사실 이미 여러분들 할 줄 안다. 볼래?
선생님 저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자 볼래? fx가 이거 몇 참수야? 3참수지? 그럼 여기 있는 3참수를 보잖아? 1, 2, 3이지. 이거 이제 알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미분하지 않아도 3참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중에서 얘도 많이 쓰지만 사실 3참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과 2에서 0이 되는데 1에서는 통과하고 2에서는 튕기는 그래프라는 거지. 이게 제일 많이 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 거는 여러분들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자, 근데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줄게. 이거 한번 봐볼래? 3참수지. 그럼 미분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볼래?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거 말 보던 거 같지 않니? 어떻게 생겼을까? 0에서 튕기고 마이너스 3에서 0이 돼요. 오, 와! 그냥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식을 보면. 근데 이렇게 잘 안 주고 어떻게 많이 준지 알아?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럼 이건 이 식을 y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그래프가 돼. 근데 나중에 더 배우잖아?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것도 배우거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빼기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 3차함수가.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져. 여기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냥 예고편. 나중에 여기 되게 재밌어. 이쪽 하면. 선생님 니나 재밌지가 아니야. 진짜로. 진짜 해보면 알아. 이거는 내가 딱 했는데 엄마야? 와, 이 재미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런 기본기가 여기서 다 갖춰지는 건데 이게 잘 연습이 되면 그때 가면은 되게 쉬워져. 그치? 여기까지 하시다.